선생님들, 제가 지금 화면을 패들렛에 띄워야 돼서 유튜브 아까 답글에 민수 선생님이 자아 비판을 하면서 저를 돋보여주게 해주셨는데 민수 선생님 바나나 위드리고요. 저 영의학 석사 예정하신 이혜진님 아까 받았다. 적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원고 이야기를 1시간만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끝에 조금 남았어요. 그것만 언급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0분 뒤에 뭐에 대해 답한다고 했는데 까먹었다. 선생님, 패널에 다시 띄워주시면 제가 그걸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카메라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하다가 내용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157쪽인데요. 네이버 클로바 서비스가 있는데, 조인혜 선생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녹음을 넣으면 텍스트로 변환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책 대화하기 하고 할 때 애들이 이제 녹취록 풀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핑하게 하는 게 좀 힘들다 하셨으면, 녹음한 거를 네이버 클로버에 넣으면 텍스트인데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쓰게 해도 되고 저는 애들이 토의 때 무슨 이야기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토의 하는 거 안에 핸드폰 놓고 그리고 그거를 변환해서 저한테 보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정은 하지 않고 애들한테 글 수정을 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큰 맥락으로 무슨 이야기다라고 다 조밀하게 쓰이진 않지만 확인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내용인데요. 애들이 이야기하는 방향성이 제가 몰고 나가고 싶었던 사고 방향성과 비슷해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만족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면 그거예요. 관성을 깨자가 지금 저희의 초점이잖아요. 토의 할 때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작년 원고에도 쓴 내용이긴 한데, 애들한테, 얘들아, 돌아가면서 말하지 말고 대화를 해. 완벽한 기획단이 아까 제가 까먹은 질문 해주셨어요. 좀 이따 해드릴게요. 돌아가면서 말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선생님 어젯밤에 책 대화 하셨잖아요. 돌아가면서 말했죠. 그게 책 대화니까 왔다 갔다 핑퐁처럼 말해라고 했지만 저도 어디 가서 독서 토론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말하기 나쁜 게 아니구나. 나도 되게 돌아가면서 많이 말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한 거 중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질문하는 거지. 기본값이 핑퐁은 아니다라는 거 요새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막 카리스마가 있거나 이런 교사는 아니라 제가 애들 앞에서 내 말을 먹히게 하는 방법으로 택한 건 의미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저 애들 앞에서 농담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재미없기 때문에. 했을 때 작용할 법한 말밖에 안 하고 다른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데 특히 수업과 활동 면에서 디렉션이 그래요. 제가 떠올려봐도 내가 책 대화할 때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그래 맞아 메모하고 막 이렇게 듣는데 꼭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고 평균값으로 봤을 때 왔다 갔다가 그게 자주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근데 애들한테는 계속 얘들아 대화잖아 주고받아 라고 너무 말해왔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이제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애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거, 그것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인데요. 159쪽인데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저희는 공교육 교사잖아요. 애들이랑 할 수 있는 게 저희 기대보다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독서 교육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데 그거에 만족해버리면 저희의 한계를 스스로 짓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애들은 2010년이 아니고 2020년의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스스로 그 꿀맛에 도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고 앉아서 보는 그 멋짐? 그리고 글을 잘 쓰고 자기 내면을 비추어주는 몇몇 아이들, 혹은 뭐 대부분이기도 하죠. 아이들을 보고 내가 이걸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건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애들은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국어과로서 해야 할 말을 해야 하지 않나? 그거는 생각하는 연습인데 책을 활용하게 하는 연습인데 진짜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책을 글쓰기 소재로만 활용하고 끝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업은 교사한테 더 큰 의미로 남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업이잖아요, 저희는. 애들은 저희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얘네한테 기여하려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이 된 것 같다. 근데 그걸 감으로 파악하는 거 아니고 애들이 나를 보는 눈빛 이런 걸로 파악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사고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더 표현을 신뢰성 있게 잘하고 있구나.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으셔야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봐요. 애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해도 있지만 아닌 해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건가? 내가 환경을 기준으로 나의 자존감이 흔들리는 걸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가? 저는 절대 아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스스로가 자기 직업 생활에 효능감을 느끼는 구조를 직접 만드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 때리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선생님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아까 교사 뼈 때리는 이야기 했는데 학생 뼈 안 때리나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다영 선생님 제가 아까 바나나 우유 드렸죠? 혹시 들렸죠? 뼈를 때린다는 건 되게 다양한 그거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모욕을 주면 안 되죠. 모욕을 주는 것과 단호하게 지도하는 건 전혀 다른 건데요. 저는 오구는 교육적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은 가능하지만 저는 고3, 고2 만나잖아요. 인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존중하는 건 더 발전시키는 건데 무례하면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되고 이 글 읽었는데 구성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구조도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네? 그러면 논점이 이렇게 이탈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 저 스스로도 지금 뼈 때리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뼈는 고통인데 저는 이건 애들한테 고통스럽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는 지금 선생님 고통스럽죠? 여태까지 해왔는데 다시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한테 말하는 건 뼈 때리지는 않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거.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고전은 모든 수업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채팅창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보시고 지금 기획단이 채팅창 보내주셨는데요. 유튜버처럼 막 이렇게 해볼까요? 고전 읽기에 전체 그러니까 고전도 넣어요. 왜냐면 애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야, 고전. 하는데, 근데 이 고전이 그런 거죠. 현재 고전인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고전이 될 만한 걸 제시를 하거나, 혹은 고전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아주 훌륭한 고전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거 엄기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당대성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바를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하는 걸 제시하는 건 고전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전 읽기 수업이라고 지금 현재 고전이라고 사실 현재 고전이라고 인정되는 것 중에 이상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시대의 고전이 될 것들을 말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 아주 멋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익명 댓글이 또 멋있게 역시 집단지성. 피드백. 선생님 수업 중에 피드백 할 때는 제가 4시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피드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 돌면 돼요. 저희 그 반에 한 25명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쪽짜리 글을 완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애들 글을 읽고 답을 해주는 게 1인당 2분 정도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길지 않으니까. 저희는 사실 글 많이 보니까 한 번 보면 눈에 쫙 차잖아요. 그래서 오래 안 걸리고 그거를 3-4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피드백을 하겠어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비장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보고 말하고, 그 다음번에 다시 다니면서 애들이 수정해온 거 보고, 아, 이 방향성 괜찮네? 이렇게 말하고 또 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자주 하는 게 저의 노하우입니다. 다음, 김진영 선생님인데요.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김진영 선생님이 아까 채팅창에서도 활발히 해주시는. 제가 바나나 우유를 주는 기준은 아주, 네. 책을, 선생님.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아요. 거짓말 같죠? 하지만 저 어제 사실 방에서 넷플릭스 3시간 봤거든요. 책을 국어 교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가 아니라 저는 전 효율을 되게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국어 교사 난 책 많이 읽어야 돼. 이거는 저는 진짜 독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책이 재밌으면 책 보면 되고 저처럼 뭐 딴 거 재밌으면 딴 거 하면 되는데 대신에 저는 사회과학 책을 많이 봐요. 사회과학 책을 많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제 시야를 그러니까 사고 형성 그러니까 시야를 만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 것도 되게 좋은데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이 문제고 라는 것을 소설로는 저는 얻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 깊이로 해석을 제가 못해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들, 내가 뭔가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그 틀을 갖기 위해서 사회과학 도서를 많이 나누고, 그러니까 읽을 때 사회과학 도서 위주로 읽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회평론가 젊은 사람이 쓴 거, 그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라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제가 채팅창 너무 보고 싶은데 이게 약간 밑에 있어서 아래를 좀 보면서 할게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저를 유튜버 같다고 칭찬해 주시기 너무 기뻤거든요.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걸 빠유 주세요. 하지만 이름을 안 썼잖아. 누구야? 선생님 이름 이제 빠유 주세요. 빠유 주고 싶은데 이름 안 쓰셨으니까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재미있으려고 한 거죠.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맞아요. 왜 저희는 정규 수업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몇 명이 잘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무슨 사고를 하게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 진짜 효율성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였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을 얘기해라고 했을 때 선택하고 알맹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면 아예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 다른 거 맞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동아리에서 하면 이거는 되게 효과적인 게 맞습니다. 이명환 쌤 나오셨잖아요. 이명환 쌤, 역시 예리해서 이명환 쌤 같았어. 좋아요. 제가 또 이명환 쌤 좋아하거든요. 뜬금없이. 고민지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뼈가 없어질 것 같다고요? 고민지 선생님 혹시 바나나 우유 받으셨나요? 칼슘 보충을 위해 바나나 우유 드십시오. 건강까지 생각하는.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고등학생이니까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애들이 맞춤법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맞추지 못하는데 중학생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그런 거 잘 못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랑 다르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니까 그건 감안하고 들으세요. 하지만 저는 철자법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철자법 안 고쳐주고 제가 글쓰기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긴 문장 해체하기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고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생님. 손으로 글을 쓰게 하잖아요. 컴퓨터로 글을 쓰게 하면 어차피 맞춤법은 빨간 밑줄 나와서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의 언어 생활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얘네가 본격적으로 문서 작성한다? 그러면 이미 빨간 줄이 다 꼬여가지고 고쳐야 될걸? 혹은 얘네가 어디에 공식적인 문서를 쓴다? 아무도 손으로 쓰지 않잖아요. 되게 중요하면 또 맞춤법 검사기에 돌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힘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 둘 다 갖고 가진 못하거든요. 그러면 사고를 하나의 글에 구성해서 배치하는 거, 자기 사고를 바라보는 거, 혹은 문장이 길었을 때 끊어야 되는 건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해야 명확하게 문제 있는 지점을 파악해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조민영 선생님 가루가 되셨군요. 다시 바나나 온. 네. 마음껏 써먹으셔야죠. 애들한테 제가 해주는 첨삭이 높은 점수로, 그러니까 애들을 무엇으로 추동할 것인가 하는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첨삭해 줄 건데 너 그러면 높은 점수 받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야, 너 진짜 멋있는 글 써보고 싶지 않아? 근데 혼자 잘 못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 좋은 점수하고 아예 무관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네가 원래 했었으면 이 정도인데 나랑 하니까 이 정도지 최고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저는 수행평가 채점할 때 만점 잘 안 줘요. 진짜 제가 무릎을 치고 야, 뭐 이래야 만점 주거든요. 아예 그게 없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뼈 때리진 않지만 단호하다고는 했잖아요. 너 원래 쓴 걸로 했으면 7등급이야. 이렇게 말해야죠. 3등급 됐잖아. 막 이래.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농담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점수 언급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더 잘하게 됐다. 그리고 애들한테 완벽한 그 사례 보여줘야죠. 다 끝나고 나서 이거 진짜 잘 썼지? 난 이거 정말 어떤 지점이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 저는 모든 사람을 만점 받게 해줘서도 안 되고 해줄 수도 없고 네, 이런 것에 수업에 초점이 맞춰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껏 용어 써보시고요. 임지은 선생님 다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은 선생님 제가 바나나 우유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3개나 드렸다면서요? 제 마음을 드릴게요. 지수 선생님 저도 라이브로 선생님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분량을 채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내용이 알차게 되려면 분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짧은 글에, 그러니까 귀찮아서 짧게 쓴 거랑, 와, 짧은데 어떻게 내용 못 지지? 이거랑 다르잖아요. 저는 분량 기준 넣지 않아요. 그거를 오히려 뛰어나게 사고하는 애들이, 그 핵심을 짚는 이런 능력이 있는 애들이 구구절절하게 이걸 지저분하게 글을 막 억지로 막 길게 만드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게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완성되려면 어느 정도의 그 길이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게 없더라도 잘 쓰는 애들은 있고, 그것은 빠뜨립니다. 네, 김홍 선생님. 책 목록.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김홍 선생님께도 바나나 우유를 드릴게요. 학생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요, 무슨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얘네 눈높이랑 취향에 맞는 제재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제재를 주든지 간에 얘네가 자기 사고를 갱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제가 되게 즐겁게 했던 수업 중에 하나가 구운몽 수업인데요. 그 조선시대고 요새 애들 삶에 맞닿아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 그러니까 문제는 제재 문제가 아니에요. 제재 문제가 아니라 참고서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가르치니까 현타가 오는 거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인간 존재의 고뇌, 그리고 우리 선에서 이거를 떠올려서 생각했을 때 무엇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목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무엇을 사고하게 만들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에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최근 책을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확실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새로운 게 필요해 이게 아니라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에 아내를 때리잖아요. 그럼 현재 기준에서 이거는 애들한테 권할 만한 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교사가 책을 몇 권만 제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지점에서 내가 이 책을 권했을 때 이런 일들에 교사가 동의한다. 라는 액션을 보낼 수 있는 요소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읽은 책,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 한데, 저는 이게 최근의 것이냐 아니냐, 직접 연결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담겨 있는 사고 중에 지금 현 시대 사고의 기준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거를 살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고요. 다들 제가 너무 때렸나요?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있는 걸 찾으려면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들 성장하시고요. 그 학습지에 비평문을, 맞아요. 영란쌤 지금 계속 자기갱신하는 덧붙여주고 계신데, 제가 책자에 140쪽에 각주로 책 2권을 소개했어요. 오찬호 선생님 책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시민책, 그 두 책에서 나온 글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제가 블로그에 수업자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거는 그 저작권이 있으니까 본문 못 읽혔거든요. 근데 그 2권이 다 어느 쪽으로 읽어도 다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다 마음에 드는데 뭘 읽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제시한 비평문 특징은 뭐냐면 수치에 기대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두 책의 장점.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수치를 막 이야기하는 책들이 되게 많고 한데 이 두 작가는 정말 그 사안을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변화하는 게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애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 뒤에 숨지 않는 글 혹은 숫자 뒤에 숨지 않는 글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 2권 추천드려요. 노윤아 선생님 감사해요. 그저 빛이라는 말에 전 약하니까 반응. 그저 빛. 수행평가 채점 기준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참석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기보다는 애들이 최종으로 낸 건 교사 참석을 거친 거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교사가 참석을 해주면 애들이 다 잘 쓰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수정할 것인가는 개 선택이에요. 어떤 애는 제가 제안한 거를 다 수정한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냥 계속 쓰는 애도 있고 뭐 어떤 애는 한 발 더 나가서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애도 있고 그래서 첨삭을 해주지만 결과가 동일하게 다 2등급 이상 올라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선생님, 홍계통 선생님, 그 2권은 140쪽에 각주에 있습니다. 김은희 선생님. 김은희 선생님 바나나우유 드셔주세요. 이정희 선생님 빠르게 도움 주려고 지금 오타 났는데, 이정희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기획단이, 이거 주시고, 그리고 밑에 높이 맞추라고 이거까지 주셔서, 제가 엄청 안정되게 지금 답글을 보고 있거든요. 답글로 또 의문 나시는 거나 반응 보여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준 선생님이, 네. 여기부터 새로운 건데요. 이게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거 제가 옮겼는데, 교사가 첨삭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완성도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건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내가 문장 차원을 첨삭해서 더 좋은 문장을 쓰게 하겠어? 라고 하면 이거는 문장 단위이기 때문에 애들이 쓴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애들만큼 막 예민하고 이런 게 예민하게 문장을 파악하고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취약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글의 구성과 논지 이탈 여부, 그리고 자기가 드러났느냐, 지적해감이 있느냐의 여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사가 이야기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셨다면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최수지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권장도 하지 않아요.
권장도 하지 않고 애들한테 이 말은 하죠. 나는 너희 생각이 완결되게 그리고 매력적이게 드러난 걸 보고 싶은데 분량 기준을 주진 않는데 그게 드러나려면 분량을 뭐 한 문장 썼는데 그게 나오진 않겠지? 너희가 시인은 아니잖아? 이 정도로는 말을 합니다. 귀찮아서 안 쓰는 애들 있죠. 귀찮아서 안 쓰는 애들 있는데요, 선생님. 되게 중요한 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몇 줄 썼어요. 그리고 안 쓰는 애들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진짜 참여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 송승문 선생님 명언 있잖아요. 10%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뭐 한두 줄 쓰고 끝났으면 이 방향 잡았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 다음에 이런 내용을 한번 붙여볼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엎드려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것도 그 교사마다 좀 다 다르게 생각할 지점이긴 한데 저는 걔네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걔한테? 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얘가 교실에서 분리되었다는 느낌을 안 갖게 하는 것.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제 수업을 좋아할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도 없고 걔는 제게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듣는 거잖아요. 가끔 컨디션이 좋을 때 일어나서 몇 문장을 쓰거나 뭐 무슨 책을 보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엎드려 있는 애한테 가서는 아직 글 쓸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책 볼래? 라고 책을 좀 쉬운 책을 여기다 올려놔 주거나 혹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나중에 좋아지면 말해줘? 라고 얘 엎드려 있을 때 말하고 이게 지나가거나 얘가 엎드려 있는데 제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해버리면 그런 거죠. 저는 교사가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디렉션이 되게 정확한 것과 동시에 애들이 그 교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내가 인간을 배제하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엎드려 자는 애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수업. 얘가 자다가 막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처럼 해보면 얘는 일어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허리 아파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애들을 안 서게 하는 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다기보다는 강상준 선생님 바나나 우유 회수 그 권리라기보다는 그냥 그 영역을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상준 선생님이 틀려 이게 아니라 제가 아직 단어로 떠올리지 못해서 그래요. 안 듣고 싶을 수 있는데 얘가 그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느낌을 안 갖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두 줄 쓴 애는 그 뒤에 뭐 어떻게 해볼까? 막 이렇게 말해요. 혹은 야, 이 표현 되게 멋지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김진영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짧게 제가 옮겼는데 이게 채팅창에 있던 거예요. 김진영 선생님이 짧게 쓴 거 아니고 제가 김진영 선생님 유튜브 채팅창에 쓴 걸 이제 요약해가지고 쓴 겁니다.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국어 교육에서 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매체를 가르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애들한테 영상을 보여줘요. 뭐 예를 들어서 택배 노동자의 일상을 다룬 영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얘들아 이렇게 힘들잖아. 이렇게 말하면 저는 사회윤리과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매체를 굳이 들고 왔다면 글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비평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용에 대해 탐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고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것과 유튜브 영상을 물고 들어온 수업 목표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굳이 영상을 보게 하는 건 그 영상이 매력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애들한테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는 기획력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주제로 수업을 할 거야. 근데 애들이 영상을 잘 보니까 영상으로 제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나 윤리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매체를 선택했는가 자체에 선생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학기 마무리 수업으로 유튜브 수업 했거든요. 유튜브 수업을 했는데 애들한테 최근에 주목받는 채널들을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최악의 유튜브 수업은 뭐냐면 이런 영상 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유튜브 수업이고요. 얘들아 시간 지켜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자극적인 거 보지 마.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 이건 가치가 없어요. 뼈 때리죠.
제시했을 때 얘네가 뻔히 그리고 자극적인 거 안 좋지 뻔히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얘네한테 습관 교정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들아 그 뻔한 얘기는 써봤자 가치가 없어. 새로운 게 뭔지 생각해. 라는 주문은 교사가 자기 수업을 생각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해요. 모든 수업, 모든 어디서 반복 재생산되는 단어를 굳이 내 수업에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데서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국어과에서 추구하는 그 멋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번에 학기말에 한 건 주목받는 영상들을 봤어요. 주목받는 영상들을 보고 그게 왜 주목받고 있는지 이유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있죠. 애들한테 어떻게 해라고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이 두 개잖아요. 금지를 하거나 독려를 하거나 두 가지잖아요. 유튜브를 볼 때 자극적인 거 보지 마. 이거 봐. 이런 방향성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주목해보는 건 어때는 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보지만은 저는 애들을 무시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건 초등학교 무신가? 딴 데서 할 문제고요. 그 채널들을 분석하고 관련되는 기사를 보고 애들이랑 거기서 오가는 그 대화 양상을 분석하고 하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저 B급 정서 되게 좋아해서 빵 선국도 되게 좋아하고 피식대학도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댓글창을 보면 무슨 말들이 많냐면 나는 그게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거든요. KBS, SBS 공채 코미디언들이 그게 이제 우차사랑 다 사라졌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튜브에 뛰어든 거예요. 그 막 방송을 올려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댓글에 나는 이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고급져서 되게 좋아. 혹은 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유머가 누구를 공격하거나 혐오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누구를 끌고 들어오지 않고 자기네끼리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 안을 즐기게 너무 보기 좋아. 라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야 저거는 혐오야 보지 마. 라는 거 누가 몰라요. 그렇게가 아니라 더 멋진 영역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 수업하면서 우리가 컨텐츠 제작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뭐 직장을 다니건 혹은 뭐 자기 사업을 하건 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건 어쨌든 인간한테 중요한 건 기획력이거든요. 그러려면 현재 사람들이 무엇에 반응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 사람들은 그 저희가 유튜브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자극적인 내용 막 어그로 끄는 내용, 막 이런 거로 주목받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주목받기도 하지만 또 이런 무해한 유머, 컨텐츠, 와 고급진 단어로 이야기를 하네. 근데 되게 단어가 되게 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에만 열광하는 건 아니야. 여기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무엇을 하건 사람들이 어디에 호응을 보내는지 파악하는 시야를 갖는 거 너무 중요해. 그게 너희를 앞으로 살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체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선생님, 빠유. 저에게 바나나우유를 주신다는 이런 멋진 발상의 전환이라니. 선생님,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거. 이거 선생님, 이런 글 한 문장인데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분량 제한이 없어야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죠. 분량 제한. 독서일지에 분량 제한이 없어야 하는 훌륭한 이유를 지금 목소리 선생님의 빠유 제가 드려도 되지요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걸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학원 선생님입니다. 그런 말. 제가 조민영 선생님의 깊은 뜻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나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쓰여진 질문이 제가 누군가는 약간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제시해주고 그게 포인트가 돼서 급성장. 이러고 다른 애들이 이미 잘 써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 짚지 않아서 이미 무난하게 잘 쓴 상태로 제출? 근데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애들한테 그 구성 부분에서 피드백 주고 이런 내용을 써라고 한 건 이미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캐치해서 쓴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그걸 반영해서 쓰는 거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건 제가 같이 이야기했지만 그걸 반영할 능력이 없는 친구들
한테, 그 말은 내가 했지만 안 해봤으니까 실제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들이 주요 저지르는 실수, 이미 제가 칠판에 다 적어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디렉션들은 칠판에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보면서 계속 그걸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적용할 힘이 있는 애들은 적용을 쓰는 거고, 저는 다니면서 그것으로 안 되는 애들을 봐주는 거죠. 근데 이 질문 너무 중요하네요. 그런데 어쨌든간 저희가 막 최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릎을 탁이 약간 발상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근데 잘 쓴 애들이 많아지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다라고 생각하고,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치밀하게 뭐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효 선생님 지금, 채팅창으로 말씀 주셨는데, 내신 등급 대회 다른 친구가 못하기를 기대하는 애들이 있죠. 되게 비극이긴 한데요. 진짜 탁월하게 잘하는 애만 만점을 주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네를, 아까 제가 뼈 때리지 않는다 근데 이런 지점에서 뼈를 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저는 대놓고 물어보거든요. 네 점수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다른 애를 깎아내리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박현수 선생님. 아, 지금 선생님 역시 저희가 질문 시간이 더 있는 게 되게 소중하네요. 고전 읽기 수업은 맞습니다. 그 성취도가 LBC로만 나와요. 그리고 다른 공통교육과정 9등급으로 나오잖아요.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의 차이는, 그러니까 저희가 고교학점제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에 저는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게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 비극 있죠. 이런 비극 상황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애들이 순수하게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참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전 읽기 수업은 다르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의도에는 그 현주쌤 말고 전반적으로 3등급인데 애들이 열렬히 참여하나요? 심지어 고3인데요. 근데 열렬히 참여해요. 왜냐면 이건 매번 더 잘하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주는 게 몇 점 받느냐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고3이에요. 고3 1학기 수업인데 애들이 계속 선생님 저 더 봐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그 쾌감의 경험을 지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게 예리하게 나뉘는 게 아니니까 저렇게 수업을 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뭐 그거는 안 해봤으니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평가 영역을 조금 더 조정했겠죠. 아까 뭐 어떤 분은 구수를 넣어가지고 애들을 더 점수가 조밀하게 나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 수업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로만 변별을 다 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는 여러 평가를 다시 또 같이 굴리잖아요. 저는 이거는 수행 100으로 했거든요. 뭐 9등급이라거나 하면 이 수행 평가 말고 다른 수행 평가 또 지필을 넣는다면 뭐 지필 걔네 영역에서 뭐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변별도 필요해. 어떻게 하지? 그거 꽂혀서 이 평가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평가 영역에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를 쪼개야 돼요. 그리고 저는 피드백은 보통 제가 4시간 글쓰기 하거든요. 4시간 글 쓰면 첫 번째 시간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제 아이디어 하고 생각해야 되니까 구상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지켜보다가 세 번째 시간부터 돌아다녀요. 그러면 제가 3번 보는 거죠. 그 정도 바라봅니다. 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 못하겠다는 아이가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애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냥 정말
너 이 책에서 너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 찾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써. 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저희가 아니야. 평가 기준에 완성된 글을 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 친구한테 요구할 건 우리는 완성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책 내용 바탕으로 사고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서는 점수가 안 나오긴 하겠죠? 그러면 일단 그 부분 옮겨 쓰고 어느 정도 분량 확보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 쓰게 하면 그래도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학생한테 어느 정도 요구하고 어느 정도를 지도할 수 있는가에는 기준은 원래 얘가 갖고 있는 능력치예요. 모든 애들이 최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얘가 혼자서 못하는 것까지 선생님 데려가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회과학 도서. 방금 제가 권한 거 있죠? 이거는 내용 자체가 다 어렵지 않아. 다 어렵지 않아서 고2, 3 같은 경우에는 이 목록을 그냥 주셔도 막 엄청 힘들진 않은데 애들이 특히 그 학업 성적이 조금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배달, 아까 책 목록 중에 배달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되게 관심 갖고 봤어요. 일단은 다 읽기는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상중하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 배달 책, 네. 은유 선생님 책도 같은 또래가 나오니까 잘 읽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저도 명강사 57분이에요. 57분이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여름 연수 하는데 주제 뭐 하죠? 라고 이제 기획단 선생님들이 여쭤보셨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성을 조금 다시 바라봐야 돼라는 이야기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들은 2010년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독서교육에 거는 기대와 목표가 애들은 자꾸만 자기네가 우리가 내 수업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데서 이미 획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죠. 분위기에, 독서교육은 너무 아름다워서 얼마든지 교사를 도취시키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기대고 있었는데 내가 나만 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걸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면 애들 시선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선생님은 자아가 부서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상황에 선생님을 세워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거에서 수호쌤이 채팅창에 자기 언급된 거 지워달라고 자기가 그 말 한 거 생각 안 난다고 했는데 직접 답 써보고 안 나오네? 그러면 문항을 분리할까? 어떤 질문을 할지 발문을 좀 고쳐볼까? 라고 생각하는 걸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 안에 기존의 물고방에서 공유됐던 내용과 전혀 그거 발판 없이 시작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활동에 무엇을 추가하지? 기존 활동에서 방향성 어떻게 바꿔보지? 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희 자료 안에서 발 딛고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담아내고 싶은 걸 조금씩 담아내는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